어둠 속에서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전기 한 줄 없는 남수단의 작은 마을에 한국평화유지군 한빛부대가 들어선 날 9살 소녀 아제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깊은 밤, 아픈 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낸 한 소녀와 그 용기에 감동받은 군인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과연 그들은 마을에 진정한 빛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빛을 비췄을 뿐입니다. 마이너스 빛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이웨이 마을은 마치 세상에서 잊혀진 곳 같았습니다. 해가 지는 순간부터 마을 전체가 깊은 어둠에 잠기죠. 낮에는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이 밤이 되면 마치 다른 세계로 변했어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그마저도 금세 꺼뜨려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촛불이 깜빡거렸고 그 불안한 빛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지쳐 보였어요.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마을 어른 중 한 명인 타바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어둠과 함께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아이들은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한 채 잠들어야 했어요. 꿈을 꾸기에도 너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량 엔진 소리와 함께 한빛부대가 도로 복구와 식수 지원을 위해 마을로 들어왔죠. 군인들은 친절했지만 마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처음 보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느꼈어요. 아이들은 멀리서 한빛부대 군인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저 사람들은 왜 왔을까? 10살 남짓한 소년 코피가 물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뭘 찾는 걸까?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빛부대 군인들이 도로를 고치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죠. 군인들이 아무리 웃으며 손을 흔들어도 아이들은 쉽사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9살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처음엔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컸죠. 엄마는 항상 아제나, 낯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고 말했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빛부대 군인들이 우리 마을을 돕기 위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진심을 느꼈죠. 밤이 되면 군인들은 자신들의 캠프로 돌아갔고 마을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촛불 하나에 의존한 채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보다 더 많이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병이 들어도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엄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이마는 뜨거웠습니다. 약이 필요했죠. 하지만 약은 마을 반대편 의료소에 있었고 그곳까지 가려면 캄캄한 어둠을 지나야 했어요. 두려웠지만 엄마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손전등을 들고 나섰지만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희미한 빛만 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으며 걷던 중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빛부대의 캠프에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전 얼어붙었어요. 시간은 늦었고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죠. 저는 아제나예요. 마을에 사는 아이예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한빛부대의 정화중 상사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는데 그 빛은 내가 가진 희미한 빛보다 훨씬 밝고 강했어요. 정화중 상사는 다가와 무릎을 굽혀 내 눈높이에 맞췄죠.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위험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갑자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엄마가 아파요. 열이 많이 나고 숨을 잘 못 쉬어요. 약을 가지러 의료소에 가는 중이에요. 정화중 상사의 얼굴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혼자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이 없으니 무섭지만 가야 해요. 엄마가 정말 아파요. 정화중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가 같이 가줄게. 의료소까지 데려다주고 내 어머니도 확인해봐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중 상사의 손전등빛 덕분에 길이 환하게 보였어요. 처음으로 밤길이 두렵지 않았죠. 걸으면서 정화중 상사는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희 마을엔 전기가 전혀 없니? 네, 없어요. 낮에는 괜찮지만 밤이 되면 모두 집에 갇혀 있어야 해요. 밖은 너무 어두워서 다니기 위험하거든요.
정화중 상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교는? 밤에 공부하는 건 어때? 학교는 낮에만 열려요. 책을 읽고 싶어도 밤엔 빛이 없어서 못 읽어요. 가끔 촛불로 읽으려 해도 금방 다 타버리고. 정화중 상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의료소에 도착해 약을 받았고 정화중 상사는 직접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여전히 열이 높았지만 정화중 상사가 가져온 군용 의약품 덕분에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화중 상사는 우리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정화중 상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아지실 겁니다. 정화중 상사는 엄마에게 말한 뒤 내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제나,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다음날 정화중 상사는 부대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 정화중 상사의 마음속에는 이곳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라는 질문이 남았다고 해요. 그는 부대원들에게 우리 마을의 상황을 설명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한빛부대 군인들이 우리 마을 광장에 모였어요. 정화중 상사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로와 식수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조명 설치로 마을에 빛을 가져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대부분은 의아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여긴 그런 걸 설치해도 오래 못 써요. 비가 오면 다 망가질 텐데. 한 노인이 말했어요. 우린 전쟁도 겪었는데 빛이 뭐라고요. 다른 주민이 중얼거렸죠.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화중 상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알게 되었죠. 다음 날부터 한빛부대 군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그들은 본부의 태양광 패널과 조명 설치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지만 상부에서도 의구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인가? 현지 상황에 맞는 지원인가? 많은 질문이 있었죠. 정화중 상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대원들과 함께 직접 계획을 세웠어요. 허가가 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들은 준비를 시작했죠. 일부 군인들은 자비로 작은 태양광 패널을 구입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에서 부품을 보내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들의 열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한빛부대 캠프 근처에서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차 코피와 다른 아이들도 함께 모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정화중 상사가 우리를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와서 좀 도와줄래? 작은 손이 필요한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정화중 상사는 우리에게 작은 LED 전구를 분류하는 일을 맡겼어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으로 나누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우리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이게 다 뭐예요? 코피가 물었어요. 정화중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태양광 조명 시스템의 일부야. 낮에 햇빛을 모아서 밤에 빛을 내는 거지. 우리의 눈이 커졌어요. 햇빛을 모아 밤에 쓴다니. 마법 같은 이야기였죠. 정화중 상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광장에 설치할 거야. 그러면 밤에도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지? 내 머릿속에는 밤에도 환한 광장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책을 읽을 수 있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이요. 처음으로 밤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번째 시범 설치가 시작됐어요. 한빛부대는 마을 광장 중앙에 작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나무에 LED 조명을 매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작업을 지켜봤죠. 아직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조금씩 기대가 서려 있었어요. 정말로 불이 들어올까요?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정화중 상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해가 지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점차 늘려갈 계획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 정화중 상사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순간 작은 LED 조명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광장이 밤에도 환해졌어요.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죠. 아이들은 기뻐하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조명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희망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비였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사람들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한빛부대 군인들은 설비를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빗물이 전기 시스템에 침투하면서 조명이 하나둘 깜빡이더니 결국 모두 꺼져버렸어요. 다시 마을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실망감에 젖어 있었어요.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나조차도 가슴이 아팠어요. 잠시나마 맛본 빛의 희망이 너무나 달콤했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컸죠. 하지만 정화중 상사와 한빛부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밤새 설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방수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정화중 상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더 나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비가 계속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다시 어둠에 잠겼죠. 엄마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약을 먹었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는 밤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며칠 전 계곡에서 넘어져 다쳤던 곳이었죠. 당시에는 멍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리가 부어오르고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깨우려다 그만뒀습니다. 이미 아픈 엄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용기를 내어 혼자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흙길은 질퍽거렸어요. 아픈 다리를 끌며 비틀거리며 걸었죠. 목적지는 한빛부대 캠프였어요. 정화중 상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캠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경계 근무 중이던 군인이 나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제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나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정화중 상사님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순간 누군가가 나를 안아올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 후의 기억은 희미해요. 눈을 떴을 때 나는 밝은 불빛 아래 있었습니다. 천막 아니었어요. 옆에는 정화중 상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괜찮니? 많이 아팠겠다. 나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화중 상사는 내 다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감염됐었어. 하지만 걱정 마. 치료했으니 곧 나아질 거야.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천막 안은 밝았어요. 전기 조명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 빛 아래서 정화중 상사의 얼굴이 더욱 친절해 보였습니다. 빛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는 중얼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걷다가 더 다쳤나 봐요. 길도 잘 안 보였고. 정화중 상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제나, 너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 이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야. 희망이야. 안전이고. 우리가 어제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지. 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중 상사는 부대원들을 모았어요. 나는 아직 회복 중이라 천막에 누워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어제의 실패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현지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어요. 방수 처리가 미흡했고 배터리 용량도 부족했습니다. 다른 군인이 말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회의적으로 봅니다. 추가 지원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정화중 상사는 단호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개인 장비를 활용하고 재료를 재활용해서라도 시스템을 개선할 겁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들도 처음엔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점차 정화중 상사의 열정에 감화되는 듯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빛부대입니다.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그의 말에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프로젝트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던 김병장, 기계공학을 공부했던 이중사, 그리고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박일병까지.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한빛 부대는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볼 수 있었죠. 정하중 상사가 천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내게 웃음 지었어요. 아제나, 내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지. 나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어쩌면 내 작은 용기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한빛부대는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다른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마을 곳곳을 측정하고 도구를 들고 다니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나는 다리가 나아지자마자 한빛부대 캠프로 향했어요. 정하중 상사는 나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왔구나, 아제나. 보여줄 게 있어. 그가 작업대로 나를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위에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었죠. 정하중 상사가 스위치를 누르자 상자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이건 휴대용 태양광 랜턴이야. 우리가 직접 만든 거지. 내가 가장 먼저 써봤으면 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랜턴을 바라봤어요. 작지만 밝은 빛을 내고 있었죠. 정하중 상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밤에 사용할 수 있어. 방수 처리도 확실히 했고. 그는 랜턴을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었다가 꺼냈어요. 여전히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지금 우리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정하중 상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마을 광장의 지도였고 여러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었죠. 이건 태양광 조명 시스템의 새로운 설계도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작동할 수 있게 만들 거야. 나는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선과 기호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하중 상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네가 마을 아이들을 모아줬으면 해. 우리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 그날부터 나는 코피와 다른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차 마을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됐죠. 한빛부대 군인들이 우리에게 간단한 작업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케이블을 정리하고 부품을 분류하고 때로는 단순히 도구를 전달하는 일이었지만 모두가 중요한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른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일부는 직접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마을의 목수은보가는 튼튼한 나무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고 옛날 전기기사였다는 무토바는 자신의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무토바가 조언했어요. 정하중 상사는 그의 말을 존중하며 설계를 수정했죠.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빛부대와 마을 사람들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 생겨났어요. 몸짓과 표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섰죠. 드디어 재설계된 태양광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는 날이 왔어요. 마을 중심 광장에 큰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고 주변 나무와 기둥에는 LED 조명이 설치됐죠. 이번에는 모든 장비가 방수 처리되었고 배터리 용량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설치 작업은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한빛부대 군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일했죠.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세밀한 부분을 도왔고 어른들은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땀을 흘리면서도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정하중 상사는 마지막 연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이제 해가 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모두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 시도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점점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이 서서히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작은 불빛 하나하나에 집중했죠. 정화중 상사가 스위치 앞에 섰어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나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순간 찰칵 소리와 함께 광장에 설치된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어요. 어두웠던 마을 광장이 환하게 밝아졌죠. 불빛은 예상보다 훨씬 밝고 따뜻했습니다. LED 조명들이 나무와 기둥을 따라 반짝이며 마치 별들이 내려온 것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어요. 처음으로 마을 광장이 밤에도 나처럼 밝아진 순간이었죠. 빛이다. 진짜 빛이 들어왔어.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어둠에 익숙했던 내 눈에 이 빛의 향연은 그 어떤 마법보다도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내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제나, 이제 밤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게 됐구나. 그 말에 나는 더욱 울컥했어요. 항상 밤을 두려워했던 나에게 이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고 가능성이었죠. 한빛부대 군인들은 조용히 뒤에 서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감동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정화중 상사의 눈빛은 더욱 빛나고 있었죠. 마을의 촌장 타쿠바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한빛부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평소에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화중 상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빛을 비췄을 뿐입니다. 희망은 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격했어요. 그들은 한빛부대 군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죠. 그날 밤 마을 광장은 축제의 장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드럼을 가져왔고 다른 이들은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빛 아래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나는 조명 아래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학교에서 받았지만 밤에는 읽지 못했던 책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같았어요. 어느새 정화중 상사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뭘 읽고 있니? 별과 우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주셨는데 집에서는 읽기 어려웠거든요. 정화중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은 어떤 것 같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곳에 있어요. 마치 우리의 희망처럼요. 정화중 상사의 눈이 깊은 감동으로 빛났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제나,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내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어요. 작고 나약한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전에 없던 감정이었죠. 광장 한가운데서는 마을 사람들이 한빛부대 군인들에게 전통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색하게 몸을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빛 아래서 기쁨을 나누는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광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조명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행복이 넘쳤습니다. 이제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이 되었죠. 어느 순간 내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감동과 기쁨에 지친 것 같았죠.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아제나. 내일도 빛은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 빛은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날 이후로 마이웨이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광장의 조명이 켜지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아이들은 빛 아래서 숙제를 하고 어른들은 일과를 마치고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에는 해가 지면 끝나버렸던 마을의 삶이 이제는 밤까지 이어졌어요. 한빛 부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성공을 발판으로 더 많은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주요 길목마다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학교와 의료소에도 조명 시스템이 갖춰졌죠. 가장 큰 변화는 각 가정에 작은 태양광 키트가 제공된 것이었어요. 이제 모든 집에서 밤에도 빛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태양광 키트가 설치됐어요. 작은 패널을 지붕에 올리고 실내에는 2개 LED 조명을 달았죠. 엄마의 상태도 점차 좋아졌어요. 이제 밤에도 적절한 환경에서 약을 먹고 쉴 수 있었거든요. 아제나, 이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구나.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밤 책을 읽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선생님이 주신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죠. 배움의 세계가 내 앞에 활짝 열린 느낌이었어요. 한빛 부대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야간 학습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3번 광장에 모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과학 실험을 보여주고 때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군인들과 아이들 모두 즐거워했죠. 정하중 상사는 특히 과학 수업을 좋아했어요. 그는 태양광 패널의 원리를 설명하고 간단한 전기 회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아요. 태양의 빛이 전기로, 전기가 다시 빛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어요. 나도 그 중 하나였죠. 정하중 상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태양광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내가 말했을 때 정하중 상사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넌 반드시 될 수 있을 거야, 아제나. 꿈을 크게 가지렴.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여성들은 공예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남성들은 다음날의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죠. 작은 시장이 광장 한쪽에 형성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모여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한빛 부대 임무 기간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곧 다른 마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싶어 했죠. 촌장 타쿠바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는 한빛 부대가 우리에게 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이 빛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사람들은 열렬히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빛지킴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태양광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죠. 정하중 상사와 다른 군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수리에 필요한 도구와 예비 부품도 마련해 주었어요. 무토바는 빛지킴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떠나기 이틀 전 한빛 부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별 파티를 열었어요. 광장은 더욱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었죠. 춤과 노래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정하중 상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라디오였죠. 이 라디오를 통해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교육방송도 나오니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마을은 어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티 중간에 코피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어요. 그들은 한빛부대 군인들에게 배운 한국 노래를 불렀죠.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정하중 상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말했어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 전체가 작은 빛들로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별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 빛이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변화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죠. 한빛 부대가 떠나는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짐을 싣고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동안 그려온 그림 엽서를 마무리했어요. 밤하늘 가득 별이 빛나는 우리 마을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죠. 별 하나하나가 한빛 부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조명처럼 반짝이도록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메시지를 썼어요. 당신들이 가져온 건 빛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엽서를 들고 한빛 부대 캠프로 향했어요. 이제는 텅 빈 천막들과 정리된 장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하중 상사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정하중 상사님, 내가 불렀어요. 그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제나, 일찍 왔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 엽서를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그렸어요. 선물이에요. 정하중 상사는 엽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고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정말 아름답구나, 아제나. 이건 내가 받은 것 중 가장 특별한 선물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나도 너를 위한 선물이 있어. 상자 안에는 작은 태양광 손전등이 들어있었어요. 특별히 제작된 것 같았는데 손잡이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건 특별한 손전등이야. 어디를 가든 빛이 필요할 때 사용하렴. 그리고 이 빛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빛도 기억하길 바라. 나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전등을 꼭 쥐었죠. 어떤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 아제나. 넌 특별한 아이야. 내 용기가 이 마을에 변화를 가져왔어.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말아라. 정하중 상사의 말은 내 가슴 깊숙이 새겨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결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눈물이었죠.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한빛 부대 군인들은 일렬로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하중 상사가 앞에 나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의 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에게도 큰 배움과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와 기술을 가져왔을 뿐,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촌장 타쿠바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한빛 부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마을의 전통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우리 마을의 일원입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밝은 빛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빛 부대 군인들은 감사하며 목걸이를 받았어요. 그들의 눈에도 이별의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죠. 차량 엔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군인들은 차에 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아이들은 차량을 따라 뛰어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히 가세요. 잊지 않을게요. 다시 만나요. 차량들이 마을을 떠나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멀어져 갔어요. 나는 정하중 상사가 준 손전등을 꼭 쥐고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죠.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은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기억하렴. 한빛 부대가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났어요. 마을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빛 지킴이들은 열심히 태양광 시스템을 관리했고 모든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죠. 학교에서는 태양광 라디오로 교육 방송을 들으며 아이들의 학습을 도왔어요. 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공부했어요. 태양광과 전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죠. 언젠가 정하중 상사처럼 다른 마을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꿈꿨어요. 그가 준 손전등은 항상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마다 그 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을 광장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마을의 조명과 하늘의 별들이 함께 빛나는 모습이 익숙해졌죠. 문득 궁금했어요. 한빛 부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다른 마을에서도 이렇게 빛을 나누고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새로운 꿈을 적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한빛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싶다. 정하중 상사님이 말씀하셨듯 진정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나는 그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다른 이들이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달빛 아래 나는 정하중 상사가 준 손전등을 켜고 끄셨어요. 그 빛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내 마음속의 꿈도 그렇게 빛났습니다. 마이웨이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잊혀진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빛을 가진 마을이 되었고 그 빛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제나는 그 빛의 일부가 되어 언젠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한빛부대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으니까요.